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을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증시 이번 한 주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저께만 해도 제가 2,550선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2,591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아쉬운 건 오늘 장중에도 2,600선을 터치했다라는 것. 다음 주에도 이러한 추세라면은 2,600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 싶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상승세가 다시 매서워졌죠. 오늘 0.94% 상승하면서 756포인트, 오늘 750포인트 넘었고요. 756포인트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한 주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팀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 평하기에 앞서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조선일 매니저가 제작진에게 초콜릿을 싹 다 돌렸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이렇게 스윗한 남자였습니까? 제가 양쪽에 계신 우리 두 매니저님들은 다 벌써 미리 사전에 몇 년 동안 하셨는데 네. 저는 그동안 너무 이제 못해드려서 죄송해서 오늘 그냥 하나씩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오늘 처음 받은 초콜릿이라 상당히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달달하게 한 주 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한 주 평 들어볼까요? 네, 강한 순환매 사이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증시를 좀 끌고 올라갔었던 거는 또 하나그룹주가 또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하나그룹주랑 LS 그룹주들이 좀 더 새로이 나타났는데 그 자금들이 다른 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자금 이탈이 크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뭐 다른 쪽으로 미증시라든지 코인 쪽에 대한 시장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반등을 하다가도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강한 사이클이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믿고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순환매 사이클. 일단 시장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윗한 남자 조선일 매니저님 한 주 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몸값의 변화라고 오늘 몸값의 변화. 네, 오늘 이슈를 잡았는데요.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예. 화면을 좀 캡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보고 옆에 화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네. 깜짝깜짝 놀랐던 게 그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벌써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심지어 에코프로가 4위인데 에코프로를 따라 넘어서 4위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이제 장 종료 몇 분 전에 조금 매물이 출회돼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몸집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계속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아까 이제 옆에서 우리 김 매니저님이 우리 똘똘이 스머프 김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그룹이 한 1, 2주 만에 막 시가총액이 막 30조 원 이상 전체 그룹이 엄청나게 60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룹,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몸집이 커지는 그런 장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시가총액 또는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날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때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하는 몸값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여쭤볼까요, 조선일 매니저님? 네. 왜냐면은 지난주 이 시간에 네. 조선일 매니저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네. 정말 좋은 주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강력한 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반면에 사실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하락하지도 않고 네네. 급등을 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좋은 자리에 좀 와가는 것인지 오늘 장 막판에 급하게 떨어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한 3만 주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한 10종목에서 20종목 맨날 그 마지막에 이제 네. 종가 베팅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3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주말을 넘기기 싫은 어떤 분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큰 손인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조막손이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그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실상 뭐 다음 주에 또 12월 30일 날로 예정돼 있었던 그때 지분을 15% 이상 늘려가면서 이제 35%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자회사가 아닙니다. 공정위에서 이제 자회사로 재무제표상에 이제 편입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야 이제 자회사 편입이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또 그런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늘 파신 분이 다음 주에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좋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준현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돌고 돌아도 제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네,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업종 내 그 테마주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테마주들 중에서도 대장하고 부대장, 꼴등주가 이렇게 서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종목 장세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업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은 반도체가, 뭐 내일은 조선주가, 그다음 방산주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 한쪽에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은 업종이 또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급등할 때 쫓아갔다가 윗꼬리를 좀 달면은 장 마감할 때 이제 시세가 좀 닿아가지고 윗꼬리를 좀 달면은 손절을 한번 해요. 손절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윗꼬리에 내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뭐 하루 손실률이 한 7, 8%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손절이 나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면은 이제 반도체 다 죽었네.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며칠 있다가 보면 또 내 매수가 이상 올라가 있는 네. 그런 현상들이 참 지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또 특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은 좀 길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왜 주식 경험에도 보면은 뭐 주식은 마라톤이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길게 보자. 업종 내 순환매, 테마성 내 종목 내에서도 순환매, 지금 대부분 다 순환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돌고 돌면 제자리라는 게 일단은 순환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코스피가 지금도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욕심 아니면 탐욕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천천히 길게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 관점도 좀 가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박준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 들어봤고요. 자, 한 줄 평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특이점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다음 주를 위한 것들 하나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아까 이제 돌고 돌아 제자리라고 했는데 사실 원전을 두고 돌고 돌아 원전, 돌돌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원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조선이 얼마나 좋냐면 예전에 얼마 전 로봇도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선이 원전도 올리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뉴스가 일단 원전에는 엄청난 매수세를 일으키면서 원전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이게 원전만 바라봐야 할 뉴스인지 조선도 같이 바라봐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현 매니저님, 혹시 돌고 돌아 제자리 이 원전을 대비해서 한 줄 평을 뽑으신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원전은 뭐 지금 작년부터 네. 뭐 AI 서버에 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원전 확보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번에 이제 또 조선에 또 관련해서 또 원전까지 엎어지는 바람에 아주 좀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러 원전 관련주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소형 모듈러 원전이 기존 원전보다 장점들이 많습니다. 장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크기도 한 10분의 1 정도. 기존 원전 엄청 크잖아요. 네, 한 축구장 한 7, 80개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존 원전이. 근데 거기에 뭐 1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공장 옆에다가 바로
이 SMR 소형 그렇죠. 원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력 손실도 줄어들고 그리고 말 그대로 소형 모듈러 원전 조립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가서 조립만 하면 된대요. 네. 그러니까 기간 단축도 어마어마하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유지 보수 관리에 있어서 유지 보수 관리에 있어서도 작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고장 나면은 고장난 부분만 떼내고 그 부분만 또 교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가 기존 원전은요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소형 모듈러 원전은 자연 공기로도 냉각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차세대 이 전력에 대해서는 이 소형 원전이 곽강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추세는 계속해서 아마 올 한 해 계속 뭐 반도체 원전, 조선 원전, 방산 원전 이런 식으로 돌고 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MR 쪽은 그래도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꼭 네. 담아 있어야지 올 상반기 2025년 상반기는 조금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박준현 매니저님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줬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고 유지 보수도 편하고요, 냉각수가 필요가 없는 상태 이런 특장점들을 모았는데 오늘 장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제 배에 싣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더 작용을 해서 SMR이 좀 더 많이 생겨도 되겠구나라는 이 투심이 끌어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석 매니저님, 네. 좀 어떤 내용이 골자로 좀 있을까요? 이번에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엔진 대신에 SMR을 이제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는 일단은 공간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굉장히 또 유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한국산학기술학회에 있는 논문지를 제가 한번 보게 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5년 동안 운항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친환경선이라고 하면은 LNG선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 25년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SMR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LNG보다는 한 6천억 가량이 좀 더 저렴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가량에 대한 좀 경제적 절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선에 대한 좀 대표적인 수명을 봤을 때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를 이제 사용하는 게 평균적인데 SMR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이제 6천억에서 7천억 가량에 대한 경제적 이제 절약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좀 각광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운행에 대한 좀 절약도 이제 연비가 좀 더 덜 나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에 대한 조선 업종에서도 새롭게 또 게임 체인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SMR에 대한 수요가 단순히 원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배까지 실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인 수주가 되는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조선업이 좀 강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플러스 알파로 SMR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SMR이 엔진이 된다라는 거, 배의 엔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 딱 보니까 그래서 조선, 원전 다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요, 김민석 매니저님, 조선은 좀 빠졌습니다. 원전은 올라갔고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조선에도 호재가 될 뉴스다라고 보시나요? 조선에는 약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조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수주가 쌓인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는 늘어나지만 만들 수 있는 배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100척, 200척 계속해서 쌓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생산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오랫동안 쌓이는 실적이 많아지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에서 커다란 여파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건 그러면 SMR이 더 많이 찍어내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붙기까지는 수주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업은 약간 여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당겨왔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정확히 MRO에 대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플러스 알파로 해서 MRO에 대한 시장을 얼마만큼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멀티플이 더 추가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SMR 쪽에 대한 모멘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조선업 쪽은 먼저 좀 올라간 만큼 약간은 쉬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선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MRO에 대한 이슈가 같이 맞물려 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은 소화해야 될 이슈도 있고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뉴스는 원전 섹터의 호재성 뉴스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조선희 매니저님도 여기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관련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HD 현대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아까 말씀하셨던 SMR로 구동되는 이제 컨테이너선을 컨테이너선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작년까지 이슈가 보통 이제 배들이 보통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경유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굉장히 공기 중에 많은 불순물이나 이거 너무 이제 나쁜 에너지 이 나쁜 것들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요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LNG선으로 바꾼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작년에는 LNG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D 관련이나 또는 다른 하나오션도 그렇고 관련 LNG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된 거를 가만히 그 내용을 골자를 보면 모델을 지금 해서 발표했다 이거지 이게 상용화 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조선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응용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원자력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쪽이 좀 빨리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뉴스는 확실히 원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주현 매니저님, 지금 뭐 일단은 올해 예산안이 스탑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 우리가 작년 12월쯤에 알 수 있었던 대목 하나는 원전 예산이 대폭 줄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뉴스 안에서 원전주들은 지금 좀 투자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좀 줄여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수요 자체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AI 서버에 대한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이제 요번에 지금 이제 조선과 이렇게 원전이 같이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네.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요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두바이에서도 우리 네. 한전 기술이 이번에 또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 족쇄를 갖고 잡았던 부분도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아무리 뭐 다른 부분들이 뭐가 이 지원금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수주가 아마 올해 내에도 빠르면 뭐 상반기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랍 쪽에 지금 가장 최근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선 원전 뭐 방산 원전, 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원전 네. 이렇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끝에는 항상 원전이 있다라는 것. 이거 원전 무조건 지금 좀 가져가야 되는 전략인 것 같고 정부 차원의 이슈는 큰 문제가 오히려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AI로 가고 있는데 전력은 어디서 구할 건데 결국은 좀 원전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원전주는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우리 어떤 원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김민석 매니저는
원전도 원전이지만 SMR 항상 집중해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한 게 올타임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당장의 AI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먼 미래에 대한 이제 환경 문제를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 당장은 AI 패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선적으로 원전을 통해서 전력에 대한 공급망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속도전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좋은데도 못 쓰는 거는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속도전에서 뒤처지면은 국가적인 이제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전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했던 기업 국가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원전에 대한 좀 피켓 들고 시위를 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원전을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원전 중에서도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데 효율성이 좋은 SM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잘 체크한 종목들이 많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압축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석 매니저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전하면 항상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합병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2만 원 밑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합병 청구 반대 요구만 하더라도 2만 원 위고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합병 청구가 아예 무산이 되더라도 2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합병 청구가 반대가 이제 백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예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2022년도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한신기계인데 이때 당시에도 한신기계가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 3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SMR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한 주도를 할 수가 있는 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한 추세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추세에 한 번 타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고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또 추가적으로 그거 어떠세요? 지금 오늘은 좀 약해졌어요, 한화가. 네. 최근에 그룹주들이 네. 쫙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두산도 거기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추후 그룹주들 오른다면 했을 때 두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혹시 좀 있습니까? 두산은 그건 아니에요. 좀 말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그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회복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원전에 대한 사업으로 실적을 잘 만드는 기업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먼저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두산 밥겟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실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찍어야 됩니다. 근데 금감원 관련돼서 거래소랑 굉장히 합병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나는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큰 자금을 굴리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조용한 기업들을 살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산 그룹주를 보시기보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선희 매니저님도 또 할 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두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저는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을 보시라고 했는데 맞아요. 두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한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한화 이슈도 조금 이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작년 12월 달에 한화 플러스 한화라는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와, 그래요? 예, 벌써 지금 한 60% 올라갔어요. 한 3개월이 안 됐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한화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포트폴리오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연결 제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스피너프된 어저께 그 종목이 이제 한화 따로 분사되어 있는 기업이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어제는 심지어 하나생명까지 모든 종목들이 다 가더라고요. 갤러리아가 올라갔어요.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사실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도 오늘도 급등을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PBR이 0.3,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많다라고 룸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PBR이 한 4가 좀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 매니저님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이제 상장사, 지주사들의 역할을 이제 인정받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이 관련 또 법안도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계류되어 있는데 아마 통과가 되고 나면은 좀 빠르게 지주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주사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선희 매니저님 그 원전의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이제 많이 인용이 됐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BHI를 들고 나왔는데요. BHI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주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이제 중간에 열을 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주기기가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모습이 쌍봉인 것 같은데 요걸 좀 빠르게 지금 가격대가 아마 23,000원대에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23,400원대를. 요거를 돌파를 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수익을 낼 것 같으니까 BH는 월봉으로 보면 아직 끝나는 차트는 아닙니다. 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멋지게 이제 뽑아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BHI 조정이 들어올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HI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저는 한전 기술을 조금 한번 지켜보자라고 해서 관심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전 기술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작년에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지금 거래가 붙고 장대 음봉이 하나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다 매물 아닙니까?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분봉수급으로 봤더니 그 매물은 9만 원대 위에 있더라고요. 지금 7만 원 선이니까 그러면 9만 원이면 주당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한 주만 사도 좀 좋은데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저렴한 시세를 사야 된다. 저는 항상 시세를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도할 자리를 잘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한번 수급만 한번 붙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지금 거래가 수급이 붙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한 400만 주 이상의 수급이 한번 붙으면 한 9만 원까지는 한번 위쪽으로 지금 원체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11만 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9만 원 정도는 터치해 주지 않을까? 그럼 나는 지금 7만 원인데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9만 원이야? 거기에 만족하시면은 그래 그럼 여기 조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 괜찮은 자리에 있는 원전 종목 궁금하시다면 한전 기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작년에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효자 역할을 했던 K-뷰티, 코스메틱이 오늘도 모처럼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 내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화장품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희소 매니저님. 네. 자, 일단은 워낙 잘 되고 있는 산업은 맞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뭔가 호재가 있습니까, 요새? 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기대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만큼 K-뷰티에 대한 좀 모멘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이 넘어가면은 감사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호실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실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주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큰 틀로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또 이제 수출을 100억 달러
달러 이상을 이제 화장품만 기록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만 돈을 잘 버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돈을 수출액이 같이 늘어나야지만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사이클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024년도 중소기업 수출액이 이제 1,151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수출액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27%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굉장히 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화장품에 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에 대한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출 1위는 항상 프랑스가 기록을 했었는데 그 1위를 이제 위협을 하고 있고 1위를 탈환하고 있는 게 바로 K뷰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액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화장품에 대한 국가별 매출을 봤을 때 중국을 넘어서서 드디어 미국이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체질 개선 자체가 굉장히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화장품이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이고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개척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성 있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에 대한 산업은 과거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구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네.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향이 많아져서 쭉쭉 올라가고 있다. 수입 모델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는 작년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좋은 주가를 보였던 이유,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유를 좀 갖다 붙였을 때 이거 또 리스크 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미국 하면 지금 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장품도 관세 영향 받아? 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트럼프가 관세를 붙이면은 뭐 어떠한 산업이든 이제 그쵸? 엔터처럼 이제 팬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대부분의 관세는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장품은 미의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미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사실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들 없습니다. 기능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화장품이 좋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화장법이라든지 화장 기술이라든지 성형 기술이 좋다라고 하면은 비싼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쓸 수가 있는 약간 엔터랑 비슷한 느낌에 대한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술력으로 경쟁이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서 박리담회 형식으로 해서 가격 경쟁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이제 한국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대부분에 대한 국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을 제외하고 기술만 보면서 여기에 대한 경쟁력으로 기술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은 K뷰티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오히려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가가치가 정말 높은 산업이니까 네. 관세도 관세지만 그리고 심지어 지금 관세가 우리 시장에 그렇게 타격을 주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김민석 매니저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주현 매니저님이 웃었거든요. 흐뭇한 표정으로. 제가 읽은 게 맞나요? 똘똘하다. 이거 맞나요? 예, 그거 맞고 저기 얼마 전에 예. 집사람이랑 네. 그 화장품 사러 갔거든요. 예. 근데 10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네. 저는 내심 10만 원짜리 집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15만 원짜리를 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미에 투자하는 거는 아끼지 5만 않는 원이면은 충분히 아끼지 투자하지 않는다. 않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좀 올라도 별 타격은 없을 거다. 네, 제가 갑자기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확히 경험담이 겹치면서 오버랩 되면서 예. 화장품 타격 없겠구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화장품 사업을 해요. 근데 수출을 하고 있던데 중동에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남미 다녀온 친구도 있는데 남미 조금 멀잖아요. 미국은 알겠는데 남미에서 엄청 한국 화장품 인기 많다고 한국인들의 인식도 엄청 좋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화장품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인지. 근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이거 좀 순환매 일종 아니야? 어딘가 좀 찜찜합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네. 요즘 시장 사실 되게 좋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빨리빨리 잘 돌아갑니다. 순환매가. 오늘 화장품 사실 그거의 일환 아닌가? 라고도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이 사실 요즘 보면은 굉장히 치고 빠지는 걸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깜짝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이 주가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고 빠지고 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사실 매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아까 프랑스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제 그 뭡니까? 로레알이라고 있죠. 그룹 있죠. 그 그룹이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2001년도하고 2004년도인가 그때 일본 기업을 2개를 인수했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KBT 관련해 가지고 한 17건을 인수를 계속하면서 그만큼 일본에 있는 그 화장품 회사보다 우리나라 회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여기 지금 요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자 이게 2024년도에 이제 1월하고 12월 달부터 일본이 화장품을 수입을 하거든요. 일본 애들이 얼마나 꼼꼼합니까? 걔네들이 이것저것 다 따지는 애들인데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원래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프랑스 거를 제일 많이 수입을 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걸 제일 많이 수입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기에 딸려 있는 게 뭐냐면 사실 한류 열풍이 여기에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셀럽이나 드라마나 그죠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영향이 컸는데 이게 좀 주식 가격 주가로도 이어져 가지고 좀 빨리 많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이 시장에 너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죠?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주식에,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이제 코인이나 다른 쪽에 있는 돈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주식 시장이 조금 유동성이 많아진다면 이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렇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장이 제가 보기엔 금년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좀 싸게 타셔서 이번에 금년에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KBT 이거 사실 작년처럼만 움직이면은 작년처럼 올해도 움직인다라면 너무 좋은 그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일단 현재 시장은 좀 빠른 순환매이다. 뭔가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K뷰티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이제 한 축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박준일 매니저님,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에스티로더는 7,000명을 감축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K뷰티 때문이거든요. 이거 보면 올해도 좀 경쟁력 있지 않을까, 올해도 작년만큼 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K뷰티 아마존에서 에스티로더도 제처, K드라마 더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한알령입니다. 한알령 이후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엔터 게임, 화장품 이렇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치면서요. 지금 이미 화장품 업종들은요, 이미 북미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쪽 이쪽에 지금 고가 퀄리티 있는 화장품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색조 화장품도 많이 팔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동계올림픽이 지금 하얼빈에서 하고 있죠. 네, 하얼빈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원식 총리가 거기에 개막식에 참여를 해서 아주 시진핑한테 환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한테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나. 그렇다면은 야, 우리 친구하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말만 하면 안 되죠? 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사줘야죠. 짜장면은. 네. 네, 짜장면도 한 번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기대감. 원래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화장품 섹터 안 그래도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상한가가 15%였을 때는요, 이 화장품 섹터가 한번 움직이면은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움직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씩 움직였습니다. 몇 달씩 움직였어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는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한 명은 서자예요. 코리아나. 성이 틀립니다. 서자. 양자인지 서자인지 모르겠는데. 만든 데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코리아나. 이 세 종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화장품 섹터가 만약에 한번 지금 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종목이 제일 먼저 출발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봐왔던 경험상의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세 종목이 제일 먼저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따라가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많이 조금 이제 오랜 기간 움직이니까 화장품 섹터도 지금 정도면은 눈여겨 봐둘 때가 됐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향이 좀 많은 화장품 회사들을 주목해 보자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뭐냐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는 않다라는 건 뭐냐면은 화장품은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다 움직이지 네. 뭐가 실적이 뭐 좋아서 움직인다, 뭐 안 좋아서 안 움직인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관세 이야기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중국도 이슈가 되겠다. 중국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제가 관심주로 최선호주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화장품에 관련된. 예. 그거는 또 팁을 하나 또 나올 때 그 네. 종목 이야기할 때 이따 팁, 탑픽 종목 그 질문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민석 매니저의 생각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화장품 사실 작년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볼 때 뭐 예전에는 막 색조, 기초 막 이렇게 나눴는데 네. 사실 작년 보면은 미국이야 중국이야 요거 두 개로 하나로 바뀌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도 그 투자 포인트가 유효할지 올해도 네. 아니면 본다면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저는 미국으로 바라보고 있죠. 지금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한국형 화장품들이 성장을 못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성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일령에 대한 해제감을 키워가지만 사실 이 한일령 해제에 대한 키워드라는 게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뭐 어느덧.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한다 했다 안 하고 이번에도 이제 큰 변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정말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지만 그게 또 실망 매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좀 주춤하는 흐름들이 좀 길어졌었고요. 우리가 과거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어지면은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대박 시세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오프닝 기다렸는데 막상 되니까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그 이유를 보시게 보태면은 중국은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매출은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화장품을 투자할 좀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외면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멘텀 자체가 달라진 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시장에 대한 개화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 없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됐구나. 여기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중국행 매출보다는 미국행 매출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수출에 대한 1위 국가가 된 게 화장품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섰다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행 매출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얼만큼에 대한 파일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이야기했고 주성희 매니저님도 하나 골라주시죠. 종목을요? 아니요, 종목이 아니죠.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인데 이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면 미국 대 중국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거 이제 안 중요해. 딴 게 더 중요해. 다른 포인트가 더 중요해. 있다면 그거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우리 박민희 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정말 이게 군집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화장품 쪽이 올라간다 그러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오늘 이슈가 사실 이제 관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관세 이슈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에도 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화장품 기업 중에 덩치가 작은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덩치가 큰 기업들 그리고 돈을 꾸준하게 벌어왔던 기업들 중에는 벌써 이미 공장을 1개, 2개 이미 미국에 지어서 미국에서 벌써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무슨 상관입니까? 관세도 적용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관세라기보다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업종군들이 같이 올라가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좀 간지러운 거.
박주현 매니저님 바로 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긁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본 종목은 잉글 우드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죠 이게? 볼까요 한번? 근데 잉글 우드랩 일단 종목 이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같지 않죠? 여기 좀 영국, 잉글랜드 느낌 나죠? 네. 자, 잉글 우드랩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OEM, ODM 기업입니다. 뭐 한국 콜마 비슷한 그런 기업인데 공장이 미국 현지에 있습니다. 오타라는 지역으로 동남쪽에 지금 위치한 미국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미 관세로부터의 자유롭다. 그렇군요.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이제 한한령까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준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장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 관세 폭탄으로서부터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된다면 더 좋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시세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잉글우드의 차트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000원까지 3만 원대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8,81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거래가 한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몇 년 내에 발생하지 않았던 대량의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날 제가 요거 차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이날 윗꼬리가 아주 이렇게 쭉 이렇게 긴 캔들이었으면은 제가 이 종목 안 골랐을 거예요. 근데 윗꼬리보다는 지금 아랫꼬리가 훨씬 깁니다. 윗꼬리보다는 아랫꼬리가 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누군가는 들어온 메이저 수급이 지금 상존하고 있구나. 만약 메이저 수급이 빠졌다라면은 아마 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지 못하고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아마 이렇게 밑으로 이미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하향 추세를 그리지 않는 게 뭔가 좀 수상하다. 이럴 때는 한번 보초병이라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또 이제 한한령 기대감 또 등등등 화장품 섹터의 여러 가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잉글 우드랩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피하려면 지금 메이드 인 USA가 나와야 되죠. 지금 근데 잉글우드랩은 그게 포함이 되고 한한령 기대감 충분히 또 받아갈 수 있는 더블 모멘텀 챙길 수 있는 잉글우드랩이었습니다. 자,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작년에 여러분 화장품 쪽에서 이슈가 중국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매출이 줄어들었거든요. 야, 근데 이 종목은 장난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2조 1,500억을 했다가 작년에 2조 4천억으로 3천억 이상 늘었거든요. 야, 대단하다라고 그랬는데 EPS를 보면 더 대단해요. EPS는 원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을 해서 단기순이익 차퍼 다 띄고 난 다음에 단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게 EPS지 않습니까? 근데 2022년도에 960원 적자를 내고 있다가 2023년도에 227원 한 주당 벌었다가요. 작년에는 무려 10배를 벌었습니다. 와, 이거 제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박 매니저님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종목은 미국에 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미국에 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완전 만들어져 구동을 하는데 이 종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콜마예요. 콜마홀딩스의 스핀오프된 종목인데 뭐 의약품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 내에서 공장 하나는 오래전부터 돌리고 있었고 이거를 그 관세 같은 거를 이미 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벌고 있는 매출 규모도 2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돈을 잘 벌고 있다 보니까 벌써 이미 이거를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트럼프 1.0 때 이제 관세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번에도 준비를 해서 상반기 때 공장을 하나 더 돌립니다. 그리고 차트상에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면 월봉상으로 지난번에 갔다가 좀 월봉상입니다. 떨어졌는데 삼각 수렴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다 좋은데
이 돈이 좀 안 들어온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좀 관세에도 무방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콜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장이 몇 개 있느냐로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배팅 붙은 것 같아요. 한 개, 두 개. 자, 김민성 매니저님. 공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죠? 실적에 대한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아모레퍼시픽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2분기 어닝 쇼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어닝 쇼크 수준에 대한 가격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갑작스럽게 42억으로 뚝 떨어지면서 어닝 쇼크가 크게 나타나고 아까 보셨던 주가 측면에서 가장 강한 하락세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대한 이제 컨센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중국향 매출이 크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액이 영업이익적으로 굉장히 뚝 떨어졌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실적을 보시게 되면 652억 그리고 컨센 보시게 되면 785억으로 바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향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2분기 때부터 꾸준하게 미국향 매출과 유럽향 매출은 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서도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한 165%가량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높이는 체질 개선에 대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닝 쇼크라고 저는 바라봤었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과대한 낙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여파도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으로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대는 어닝 쇼크로 이제 적정 주가가 만들어진 가격대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실적으로 다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봤을 때 미국향 매출에 대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서 굉장히 좀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저도 막 찾아봤습니다. 미국에 지금 공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을 보니까 미국 매출이 현재 5,22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나 늘어난 수치. 뭐 이 정도면 공장이 없어도 잘 팔면 된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거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막판쯤에 갑자기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제협상 검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임기 진짜 초반에 막 이제 임기가 시작됐을 때 그때도 이 칩스법에 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불합리한 법이다. 그렇죠. 이거 좀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오고 가가지고 불안했는데 그때 그래도 좀 묻혔던 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바로바로 보조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스크 일단 없겠구나. 최근에는 우리가 관세 때문에 반도체 조금 움츠러들어 있긴 했었는데 시장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뭔가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네. 자, 만약에 이 보조금 지원이 뒤집히게 되면 이거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타격이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트럼프 박사네. 네, 학습을 트럼프 박사. 트럼프 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네. 하시는 얘기가 트럼프는 자기가 한 얘기가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뱉은 말을 꼭 지키는데 관세는 제가 보기에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 관세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죠. 맨날 하는 얘기가 마가.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에 밀려서 지금 미국이 2등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 팽배한데 그거를 뛰어넘고 중국보다 우리가 우위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떠났던 공장들 쉽게 얘기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1980년도, 90년도 때 얘기를 좀 많이 반도체 때 많이 해드리는데
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뭐 인텔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뭐 1, 2위 하던 그런 CPU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었는데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에 밀려서 점점 쇠퇴하고 사실 기술력이 있는 기업, 싸면서도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그걸 맡겨서 미국에서는 좀 싸게 사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내에서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고 그로 인해서 미국민들이 많이 빈곤한 또는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권력 이동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하고 지금 맞닥뜨린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37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2026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 네.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예전에는 원래 65억 달러 정도 제가 이 시간대도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65억 달러 해서 마이크론보다 한 1억 달러 정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49억 5천억을 좀 줄긴 했습니다만 지원금을 받고 거기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주에다가 지금 AI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장을. 그래서 실상은 보조금은 좀 적어요. 보조금은 한 4억, 한 5,800?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하면서 보조금을 5억 달러 받는 거를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 위태위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뱉은 말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관세를 때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면서 원래 비즈니스를 잘하기로 소문난 원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협상이라는 그런 또 책을 또 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협상가이면서 굉장히 남의 것을 뺏어오기는 좋아하는 대협상가인데 분명 이 관세에 관한 이슈를 던지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지위적인 권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서 그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탑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조금 약간 파운드리 쪽에서는 중국 홍콩 기업, 그러니까 대만 기업에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1등, 2등 하는 그런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관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마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취하고자 싶어 하는 그런 액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얻으려고 지금 던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꼭 그걸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관세 부과 이슈가 이게 협상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관세 부과 이슈도 있는데 참 그럽니다. 이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세 부과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협상을 좀 제대로 잘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양보를 하면서 관세를 안 맞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좀 관세에 대한 부담감만 좀 느껴왔었는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보조금이 엎어진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 겨박제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 매니저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강력하게 또 나아가려고 급발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지금 TSMC의 인텔과 파운드리 협력해라. 이 압박을 좀 넣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음 주 되면 반도체 다시 한번 좀 가시밭길 위에 있으려나 걱정이 되는데 박준현 매니저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반도체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저는 항상 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시세를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선반영이 그러니까 뭔가 좋아질 것, 업종이 좋아지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업종을 봅니다. 그리고 종목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업종이 뭐 좀 여러 가지 뭐 CXL 쪽도 오늘 마찬가지로 일부 좀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뭐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반도체도 저는 내심
내심 좀 올라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코스피 쪽에 차지하는 비중도 그쵸. 어느 정도 크고 예전에는 코스닥이면은 제약바이오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전기차한테 뺏겼지만 그래도 무시할 네. 수 있는 그런 덩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올라와서 투자 심리라도 조금 더 올려서 업종 내에 또 업종들끼리 순환매가 계속해서 한번 돌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뭐 지금 관세 부분들 뭐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기업한테도 부담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반도체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안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조 매니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 내 공장 투자부터 시작을 네.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크게 투자 심리, 그러니까 그쪽만 깨지지 않으면은 저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보조금과 관세 이 중간 사이에서 뭐 관세 때문에 미국의 메이드 인 USA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미국의 공장을 만들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근데 또 그걸 생각하니까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러면은 뭔가 관세는 그래서 덜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이 이제 또 부담이 되나? 어떤 대응이 필요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굳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약간 이제 백악관이랑 이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IRA의 법에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악관 내에서도 굉장히 또 의견이 갈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 거기서 공격적으로 못 하고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 보조금도 이제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의견을 이제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독단적인 정책으로 너무 네.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우리가 밸류를 어느 정도 많이 당겨왔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PC 칩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RTX 50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CLXL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건 또 디램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업황도 바닥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이즈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거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매니저는 여러 가지 노이즈 이런 거 휘말리지 말고 업황 돌아서고 돈 잘 벌고 펀더멘탈 탄탄한 반도체 기업 사면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업황 돌아서는 쪽에서 심택을 예전에 누구보다 빨리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오늘도 보니까 심택이네요, 매니저님. 네, 심택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한번 27%간의 상승을 하고 그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PCB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PCB, 낸드, 리드 프레임 이쪽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먼저 얘기를 한 바가 있다 보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바닥, 주가도 바닥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초이 구간인 심택은 여전히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은요? 예, 저는 지금 오늘 점상간 마이크로 컨텍스트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야, 근데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거는 쉽지 않다. 야, 아니 이게 왜 점상간 쓸까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제조반도체입니다. LPDDR? 네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5G, 6G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뭐 중동이나 또는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 퀄컴이나 AT&T 같은 반도체 통신 회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CEO나 회장들하고. 그러면서 중동 쪽에도 지금 조만간 갈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G, 6G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는 통신에 들어가는 저전력 칩을 만들고요. 시스템 온 칩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대장이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수의 업장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약간 조정이 좀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아직 더 갈 수 있는 그렇죠. 룸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준현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는 원익 IPS라는 종목을 오, 최선호주로 결이 이제 꼽았습니다. 글로 가는군요. 네, 일단 뭐 삼성향 반도체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왜 장비 쪽에 좀 집중을 좀 하냐면은 계속 지금 미국 내에다가 뭔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맞아요. 지금 네. 현 시점 자체가. 그렇다면 뭐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돼? 그럼 장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냥 가장 노멀하게 그렇죠. 기초적으로 증설한다? 그럼 장비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은 오히려 그런 데서 수익이 빵빵 잘 터질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또 삼성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향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왠지 삼성이랑 엮여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추세도 지금 뭐 44,000원짜리가 26,000원짜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뭐 반 정도 시세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 거래량의 연속성이 좀 붙고 있습니다. 거래량의 연속성이 붙으면서 하방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번 이렇게 급등 이후에 횡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사둬야 조금 좀 저렴하지 않을까. 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손실도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위로 가게 되게 되면 위로 만약에 얘가 거래가 붙고 위쪽으로 우상향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점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약 한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2만 6천 원이니까 뭐 주당 한 9천 원, 10,000원 정도 되면은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최선호주는 원익 IPS로 골라봤습니다. 기본으로 가자. 원익 IPS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외에도 매니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먼저 가볼 텐데 채팅창에 김민성 매니저님 대덕은 못 가나요? 아까 심택 이야기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덕은 어떻게 돼요? 무료방에서 알려주나요? 네, 네이버 밴드 오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궁금하신 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다양한 종목들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정보 꼭 받아보시고 이제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하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또 장 끝나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오늘 또 녹화를 해놓고 왔는데 유튜브에서 주말을 이용하셔가지고 조선일 검색하셔서 업로드된 녹화 방송 보시면서 공부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시면은요. 오늘 제가 차에서 잤는지 집에서 잤는지를 토요일 날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장품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인데 네. 내심 10만 원짜리 집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까 유튜브 어떤 분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차에서 자겠다고 춘현 매니저님. 근데 15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었군요. 예, 사긴 샀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그냥 바디로션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서 가서 잘 수 있고요. 아까 이거 보셨죠? 저 집사람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다 했습니다. 할 거 예. 다 했어요. 집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과치는 네이버 밴드에 월요일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매니저의 취침 장소가 궁금하신 분은 밴드에 가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 이어집니다.